오예 눌렀어. 자, 가보도록 하자. 그지? 뭔가 바뀐 내용 없나? 주연쌤 시간에 그렇게 이상한 인간들이 또 들어왔대. 너네 싸우지 마. 그것도 착한 애들이 또 주연쌤 보호한다고 막 싸웠다네? 싸우지 마. 그런 거 여기서 캡처해서 나중에 쏙쏙 이제 프로필 다 가지고 있어, 우리가. 누가 가입했고, 뭐 엄마 이름으로 가입했고 다 잡아내거든. 나중에 부모님 앞에서, 자기가 그렇게 친 내용을 앞에서 읊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싶지 않으면, 그지? 오늘 조용히, 좀 사라져줬으면 좋겠고. 너네도 신경 쓰지 마. 반응하면 재밌어서 더 그러는 거니까, 그럴 땐 그냥 카톡장 꺼. 채팅창 꺼. 그리고 수업에 집중하면 돼. 알겠지? 자, 그리고 출석 체크. 수강 후기 끄고 나면 다 남겨줘. 너한테 결정권이 없어. 보이지? 결정권이 없다고. 무조건 남겨야 된다고. 자, 오늘은 선생님이 오프닝으로 수능 이제 42 전략. 오늘 41 남은 거 맞나? 지금 제대로 계산했나? 앞에가 3으로 바뀌잖아? 덧땀나. 전략 10개명 준비했고, 수특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지? 그 테스트 편에서 너네 알고 있어? 테스트 편에서도 6월이랑 9월에서 연계가 많이 됐었거든? 그래서 테스트 2에서 뭐 2문제인가? 테스트 3에서 1문제 이렇게 나왔으니까 테스트 1에서도 오늘 선생님 2문제 뽑고 평균적으로 한 2문제씩 뽑았으니까 테스트 편 마지막 남은 부분 보도록 하자. 자, 전략 10개면 첫 번째. 요거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사진이라 그냥 가져왔어. 요 성적표 받은 날 너네 이제 표정이야. 그지? 좀 어색해하는 친구도 있고 이렇게 좋아할 수도 있어. 자, 쉬운 수능에 대비한 전략적 학습 계획이라고 돼 있잖아. 그지? 그래서 나의 현 위치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해. 내가 사실 상위권이면 상위권에 맞게 공부해야 되고 중위권이면 그거에 맞게, 하위권이면 그거에 맞게 사실 공부해야 되는데 쓸데없이 남들 다 하는 거 따라가지 말고 자기 현 위치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6개월 모의고사. 그래, 너 자신을 알라. 세종이 고마워. 자신의 성적, 영역별 성적 변화 파악해야 돼. 선생님 상담하다 보면 되게 한심한 애들이 너 6개월 성적 얼마 나왔어 하는데 몰라. 지 성적도 몰라. 찢어버려서 없거든. 그럼 안 돼. 자기 성적 다 알고 있어야 돼. 그치? 그래서 이런 거 이제 기준으로 내가 부족한 거, 약점 위주로 파악하고 선생님을 카톡 예외를 해줘. 왜냐면 피디님이 이렇게 지령을 내리시거든. 선생님 카메라를 내리세요. 뭐래지 이런 거. 선생님이 예쁜 얼굴이 잘 보이더라. 뭐 이런 거. 선생님 좀 예외를 해줘. 자주 들리진 않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시모집 썼지 얘들아. 정신없었지. 야, 너네 담임쌤들한테 진짜 음료수 하나씩이라도 갖다 드려라. 수시모집 쓴 애들. 진짜 고생하셨을 거야. 너네 개발세발 쓴 그 자기소개서 고치시느라. 추천할 거 없는데 영혼부터 끌어올려서 이렇게 추천하시느라 얼마나 파리하시냐. 응? 그러니까 다음 주 이제 가면 야, 음료수 하나로 딱 드리잖아? 그런 애가 꼭 붙어오더라. 농담이 아니라 진짜 영혼이 아름다워. 영혼이 아름다운 애들 붙는다니까? 수시모집 쓰는 애들은 최저 학력 기준 이제 있는 대학 쓰는 애들 있을 거 아니야. 전략적으로 잘 마무리해야 돼. 이제 내가 최저 학력에만 들어가는 것만 공부하면 안 되지만 조금 더, 그치? 신경 써서 마무리 학습 잘 하도록 하고, 수능이 쉽잖아. 그러니까 실수 하나만 해도 등급 하락되니까 요럴 때 이제 최저 학력 떨어져서 못 맞추면. 선생님 예전에 담임했던 애 중에 이화여대 과학교육과에 붙은 거야. 잘 붙었어. 이화여대 과학교육에 붙었는데 최저가 2등급 2개야. 근데 걔가 평소에는 1년 내내 2등급 2개가 나왔어. 근데 얘가 합격 딱 그 소식을 이제 먼저 안 거지. 먼저 알고 최저만 딱 맞추면 되는데 그걸 딱 듣고 벌써 마음이 뜬 거야. 그래가지고 2, 3 이렇게 나온 거야. 최저가 2, 3. 그래서 인천대를 갔어. 얘들 너네 인천대도 되게 높다? 낮지 않아 결코. 근데 사실은 그치 더 잘 갈 수 있었는데 좀 아쉽긴 하더라고. 얼마나 안타까웠겠어. 3문제 차이로 3등급 나왔다. 1문제 차이로. 더독하게 해야 돼. 수시 쓴 애들은. 알겠지? 자, 두 번째. 불확실한 개념을 철저하게 보강해야 돼. 개념이 부족한 상태에서 문제풀이 위주로 문제만 막 영혼 없이 푸는 애도 있어요. 그리고 그냥 답만 체크하고 넘어가면 절대 안 되지. 수능이라는 시험의 목표가 아예 이렇게 정해져 있어 얘들아. 개념에 대한 충실한 이해. 이 개념 플러스 사고력을 얼마나 애가 할 수 있는가.
게다가 영어는 쉽게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혹시나 어떤 구문이나 어법, 개념이 아직 좀 부족하다. 모르는 부분은 개념 강의를 지금이라도 그 부분만 찾아서 들어서 확실하게 정리하거나 아니면 Q&A 적극 활용해서 그렇게 이제 좀 너네가 보충해야 되고, 지연이 말처럼 정말 쉽게는 선생님이 안 나온다고 예전에 얘기했던 기억나니? 6월보단 9월 어려웠고 9월에도 쳤는데 9월 좀 어렵게 냈는데도 등급이 그치 촘촘하게 나왔기 때문에 9월보다도 조금 더 어렵게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작년 B형 기준에 비해서는 쉽게 나올 거다라는 거고, 모의고사에서 내가 틀린 거 맞춘 거 다시 한번 오답노트 너네가 다 만들어 놨을 거라 생각해. 그 오답노트 그거 시험장에 들고 가야지. 점심시간에 들고 가서 봐야지. 뭐 들고 갈 거야? 응? 뭐 리어카에 교재 다 싣고 갈 거야? 교재 다 이렇게 막 이고 지고 갈 거야 막? 응?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틀린 거, 뭐 연계교재건 모의고사건 요런 것들, 진짜 요건 좀 어려웠다. 이 구문은 진짜 좀 되게 까다로웠다.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좀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사실 다 뻔한 거야. 오, 좋아. 다 뻔한 건데도 실천하기 어려운 것들. 자, 세 번째는 취약 과목에 시간을 투자해라. 전 과목을 공부하되 뭐 국영수, 사탐, 과탐이건 취약 과목의 비중을 두며 학습량을 조절해라. 이건 뭐냐면 얘들아, 잘하는 것만 겁나게 계속 잘하는 애들 있어. 잘하는 과목만. 특히 이과 남자애들 막 수학만 하고 있어 계속. 거기서 계속 막 성취감 얻는 거야. 막 문과 애들 영어 잘하면 영어만 계속해. 절대 그러면 안 되지. 그치? 내가 오히려 약한 거. 이것 때문에 발목 잡힌다니까? 그러니까 적당하게 학습량 조절하고 실수나 약점 보완하기 위해서 내가 뭐가 부족한가. 박태환 선수가 수영 잘하는 게 그거잖아. 내가 항상 경기 끝날 때마다 뭐가 부족한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박태환 선수처럼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게 정말 중요해. 마인드 컨트롤. 실수 주의하고 마인드 컨트롤. 진짜 평소에 3, 4등급 나오던 애들이 수능 가서 1등급 나오는 애들 있잖아. 진짜 대범해. 얼굴에 철판 깐 애들. 자신감이야, 자신감. 자신감은 내가 평소에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거기서 그냥 나오는 거거든. 너네 아마 이제 학교에서 지금도 야자하니? 야자하는 학교 손들어봐. 1번, 2번으로 대답해봐. 야자해? 응. 그지? 그래서 야자하는 애들은 아마 이제 수능 일주일 전쯤 되면은 서서히 거의 다 빠지고, 지금도 끝물이지 않아? 교실에. 별로 없지 않아? 그지? 근데 한 학생이 기억나. 걔가 항상 영어가 한 3등급 정도 나와서 오르질 않았는데, 거의 이제 수능 전날은 일찍 마치니까 전전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걔가 사물함 뒤에 서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날 그 반에 걔랑 딱 한 명, 2명이 남았었어, 2명. 수능 전전날에 야자에 2명이 남은 거야. 그 선생님이 너무 이제 짠하면서 걔가 너무 열심히 하니까 마지막 날 이제 떡볶이 이런 거 사주면서 먹으면서 진짜 힘내라. 아마 그게 힘이 됐겠지, 걔도. 그치? 그래서 수능 가서 1등급 결국 받았잖아. 난 그런 거 보면 진짜 노력은 공평한 것 같아.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하면 하늘이 알아주는구나. 라는 거. 마지막 날까지 너네 진짜 최선 다해라. 알겠지? 다 보고 있어. 다 알고 있어. 너네 이번 봤니, 이거? 진짜 사나이? 해리가 왜 이렇게 귀여워? 그치? 요거 뭘 강조하고 싶냐면 이거야. 자기 자신과의 싸움. 야, 독하더라. 독하더라. 요 정신이면 어디 가서건 사랑받지. 열심히 하잖아. 열심히 하니까 사랑받잖아. 그치? 그 자기 자신과의 싸움은 남아있어. 이게 뭐냐면, 너네는 있잖아. 뭔가 지금 시점에서는 어디 막 이제 사설학원 이런 데서 마지막 몇십일의 기적. 기적. 기적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너네가 지금 하루하루 어떻게 보내냐거든? 새로운 공부법? 문제집 막 들락날락하고 지름길 이런 거 절대 찾지 마. 이미 공부한 내용이 너네 사실 수능 시험 치기에도 충분하게 머릿속에 있는데 이걸 정리를 안 하고 자꾸만 새 걸 꾸역꾸역 넣으려고 그래. 그러지 말고 최근 수능 기출 문제를 반드시 이거는 풀어봐. 적어도 한 1년, 2년치는 풀어봐. 그래야 요런 게 출제가 많이 되는구나 라는 걸 너네가 알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특히 영어 같은 거는 나왔던 게 절대 나오진 않지만 사탐이나 과탐 같은 거는 사실 얘들아 어떤 핵심 내용이 있고 문제만 바뀌잖아. 그치? 그런 것들은 반드시 기출문제. 그래, 개념 반복이야. 다슬이 잘했어. 그치? 그래서 수환이 말처럼 7030 마무리 모의고사 요거 풀어보고 연습해도 돼. 꼭 기출문제를 뭐 반드시 안 풀면 망한다 이건 아니지만 여유 있는 친구들은 기출문제도 한번 풀어봐. 이왕 그치 뭐 파이널 모의고사나 이런 걸로 시간 연습할 거면 기출문제도
한 해본 정도라도 그래도 좀 풀어봐. 아, 요런 게 요즘, 요 정도 난이도로 기출이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 난이도 같은 것도 좀, 그치? 가늠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짜잔. 1교시가 전체 흐름을 좌우한다. 너네 월요일날 라이브 클래스 잘 듣고 있니, 요즘? 잘 듣고 있어? 월요일날 이번 주 라클 들은 친구들 손 들어봐. 진짜? 거짓말하면 안 된다. 들었지? 그래, 되게 중요해. 되게 중요해. 선생님이 올해 이제 윤혜선 선생님이랑 김민선 선생님이랑 같은 이제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 근데 왠지 윤혜선 선생님 뭔가 큰 별 같은 존재라 선생님이 쉽게 뭔가 이렇게 다가가지 못하는. 근데 정말 학생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지. 그치? 막 이렇게 후광이 비춰. 근데 미성쌤하고는 쌤이 동갑이라 미성아 맨날 이렇게 불러. 야, 미성아 밥 먹으러 가자 막 이러고. 김미성 선생님 진짜 천사야. 춤도 정말 잘 추고. 다음 라크 할 때 한번 가서 물어봐. 선생님 춤 잘 춰 이렇게. 매번 되게 새벽까지 연구를 하더라. 선생님 보면은 새벽까지 연구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라크를 하더라고. 자, 그래서 이제 1교시 언어 영역 성적을 높이는 데 너네가 집중해야 돼. 왜냐하면 1교시를 잘 보면 뒤에 것도 자신감 있게 볼 수 있거든? 그치? 길순이 봤니? 미성쌤 춤추는 거? 정말 현란해. 놀랬어. 깜짝이야. 21에 내가 제일 잘 나가. 막 이런 거 추는데, 장난 아니야. 자,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모의고사 한 해 분량을. 이거는 사실 과목 상관없이. 근데 이제 언어 영역이, 너네 이번에 되게 쉽게 나왔다며? 뭐 1등급이 100점? 맞아? 선생님 잘은 모르지만. 자신감 가져. 진짜 자신감 가지고, 특히 중하위권들, 올라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야. 절호의 찬스. 그치? 그래서, 중요한 거는 성적을 높여서 잘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1교시 치고 너네 이제 학교에서 배정을 하거든, 시험장을. 같은 교실 안에 우리 반 친구가 들어갈 수도 있어. 보통 그렇게 많이 되잖아. 어떻게 몰려서 이제 시험 치는 장소가 정해지거든, 선택 과목에 따라서. 그럼 시험 끝나고 나서 막 이렇게 얘기해. 야, 국어 어땠어? 뭐 몇 번 했냐? 이런 거 절대 물어보지 말야 돼. 약속. 할 수 있어? 진짜 궁금해도 그거 물어보면 있잖아. 나는 3번 했는데 다른 친구 다 2번 했대. 그럼 거기서부터 벌써 기분 잡쳐가지고 수학은 막 망하는 거야. 친구끼리 기빨려. 맞아. 절대 하지 마. 맞지? 끝나고 그냥 쿨하게 잊어버려. 이면 어쩔 거야. 그치? 그래서 실전 연습을 할 때,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만, 7030 파이널이라던가, 평가 기출, 요걸로 이제 실전 연습해. 너네 있잖아. 시중에 나와 있는 EBS 변형 모의고사 문제집 이런 거. 절대 하지 마. 왠 줄 아니? 평가원에서는 수능 한 달 전에 출제랑 검토위원을 모집을 해. 검토위원들이 한 달 내내 하는 일이 뭔 줄 알아? 시중에 문제집 다 쌓아놓고 똑같이 안 내려고 전부 다 봐. 그러니까 너네가 그런 거 보고 있으면 되니 안 되니. 너무 변형 모의고사 문제집이 많으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게 뭐야? 이번에 선생님 저번에 얘기하지 않았니? 9월 모의고사에서 어법이 어법으로 그대로 나왔어. 너네 이제 허를 찔렀다 했잖아. 너무 변형을 많이 시키니까 한번 너네한테 탁 이렇게 날린 거야, 펀치를. 야, 어법에서 어법 낸다 이거지. 변형 문제 위주로 하지 말고 거기 나와 있는 텍스트를 확실하게 이해하면 어떻게 변형해도 되니까 거기 나와 있는 변형 문제 힐끗힐끗 하지 마. 보지 마. 알겠지? 이런 걸로 하면 돼. 그리고 9월은 참고 연습이다. 내가 9월 잘 봤다고 만족하거나 좌절할 필요 없다는 거야. 알겠죠? 실전에서 강한 자가 그날 어떻게 될지 몰라. 맨날 1등급 봤던 애도 2, 3등급 쭉쭉 내려가는 거 선생님이 많이 봤어. 그러니까 긴장을 늦추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탐구. 이게 의외의 너네한테 지금 42일 남은 시점에서 핵심이 될 수 있어. 선택 과목에 따른 사실 유불리가 존재하지. 이건 애들이 진짜 선택 안 하는 과목이다. 이건 애들이 진짜 선택 많이 해. 사탐은 뭘 제일 많이 선택하지 얘들아? 선생님 때는 사회문화 뭐 이런 거였는데. 사문. 생활윤리, 그치? 두 미녀 선생님들이 가르치시는, 그치? 그래서 사실 한 문제 맞고 틀리느냐가 이거 치명적이거든. 내가 만약에 그런 선택 과목을 했다면은 지금부터라도 완벽하게 정리하도록 하고, 요거는 한 학생이 이렇게 만든 게 있대. 한지, 근현대사, 법사, 정치 오답 노트, 훔쳐가면 영원히 대학 못 감. 장난 아니고 진짜임. 이 책은 특별한 힘이. 근데 있잖아, 이거 딱 보면은 정말 안 훔쳐가야 돼. 너네 그만큼 멘탈이 지금 되게 말랑말랑한 거야. 그런 거 보면 되게 짠해. 정말 대학 못 갈까봐. 요렇게 써놓으면 안 훔쳐가더라고. 근데 너네 그거 알아?
시간 지날수록 교실에서 너네 책 관리 잘해야 돼. 특히 공부 잘하는 애들, 정리 잘하는 애들 거 엄청 많이 훔쳐가. 선생님 학교에서 많이 봤어. 엄청 많이 없어져. 애들 막 울면서 진짜 그러거든. 진짜 자물쇠를 채울 수도 없지만 이거는 자기가 잘 간수하고 관리해야 돼. 이거 비법 노트야. 이거 시험 치는 날 따가따가 들고 가잖아. 그치? 수환이 말처럼 아무도 탐내지 않을 것처럼 무심하게 하지만 안엔 알짜배기 내용으로 채워야 돼. 그치? 그래서 이번에는 탐구 한 과목. 야, 너네 진짜 좋지 않니? 한 과목 반영 대학도 사실 상위권 대학 뭐 연대 이런 데도 늘었더만. 확실히 해야지 얘들아. 네 과목에서 세 과목 줄여줬지. 세 과목에서 두 과목 반영하지. 심지어 이제는 한 과목 반영하는데 이것도 제대로 안 하면 너네 진짜 고3 아니여.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공부 분량이나 난이도 면에서 그나마 좀 수월해. 이거는 미친 듯이 좀 외울 수 있는 그런 과목이 많지 않냐?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정리해서 여기서 또 신의 한수를 노리자고. 그 탐구가 그래도 정시에서도 최소한 15% 이상은 최소한 반영될 거야. 대부분 대학이라면. 서울권이라면. 그치? 아니면 중하위권이라도 탐구를 막 5% 이렇게 반영한 데는 별로 없어. 최소 15%에서 20% 이상 반영한다고 치면은 되게 중요해. 여기에서 너네가 등급을 2등급이라도 따놓는다면, 혹은 중하위권에 3등급이라도 따놓는다면 이거 되게 크단 말이야. 꼭 기억하고. 자, 7번째. 실제 수능 시험장 가면 얘들아 이런 모양이 펼쳐져. 몇 줄이지? 하나, 둘, 셋, 네 줄. 여기서 이제 시험 쳐본 친구들도 있을 거야. 오늘 온 친구들 중에. 그지? 시험 쳐본 친구도 있지. 간격이 어떠냐? 되게 넓지. 실제로도 되게 넓어. 그래서 앞뒤 애들 시험 문제도 다 달라. 그걸 이제 홀수형, 짝수형이라고 하는데 앞뒤 애들 시험 문제는 똑같지만 문제 배열이 달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앞뒤 문제도 다르고 요 옆이랑도 문제가 또 홀짝으로 달라. 그러니까 절대 커닝할 수 없고 이렇게 넓으니까 선생님도 감독해봐서 알지만 조금이라도 이상한 짓 하면은 한눈에 다 보여. 그러니까 절대 컨닝 이런 거는 꿈도 꾸지 말고 선생님도 이제 감독하는 걸 되게 사실 싫어해. 왜냐면 아무것도 못하거든. 그래서 예전에 팝송을 한 속으로 200곡 부른 적 있어.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가요를 한 100곡을 불러봐. 너무 지겨워. 너무 지겹고 아무것도 못하고 요 자리에만 서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막 미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애들이 사실 이렇게 넓다 보니까 옆에 애가 뭐 하거나 이러거나 하면 소리도 되게 좀 크게 들리고 신경 쓸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귀마개 같은 거 아마 주연 쌤이 팁 주셨을 것 같은데 귀마개가 쌤 알기로 가져갈 수 있었던 것 같긴 해. 그래서 귀마개 평소에 쓰던 친구들은 써도 괜찮을 것 같고 귀마개를 안 하다가 끼면은 또 그게 되게 갑갑해요. 그러니까 안 하던 거는 또 하지 말고 트라이 하려면 한 일주일 전부터 좀 연습을 해보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 될 것 같아. 자, 정해진 시간 내 문제풀이 연습을 하자라고 돼 있지. 그지? 실제 수능과 같은 시간 분위기. 선생님이 그래서 되도록이면 공부할 애들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야자 시간에 공부하고 딱딱한 책상 의자에 앉아서 공부하는 습관들이라는 거야. 독서실을 혼자 밖에서 공부하는 습관보다는 기왕 너네가 그냥 재학생이라면 이렇게 교복 입고 딱 각 잡은 상태에서 긴장된 상태에서 공부하는 거. 낮에 선생님들이 이제 아마 학교 선생님들이 자습 시간 많이 줄 거야. 그럴 때 낮에 퍼져 자는 거 제일 한심하다. 그 시간이 너네가 수능 쳐야 되는 시간이야. 꼭 학교에서는 이제 깨서 하는 연습하고 내가 문제 풀 때 어느 정도 시간 걸리는지도 꼼꼼하게 이제 체크하고 스스로 알아야 돼. 혹시나 시계를 내가 안 가져가는 경우에 대비해서 무섭지. 시계 선생님 꼭 가져가라 했다. 근데 안 가져가는 애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생체 리듬으로 알아야 돼. 내가 보통 몇 문제 풀 때 어느 정도 걸리더라. 주혜연 선생님이 시험 볼 때 시계 안 가져갔었대. 그 얘기 해주더라고. 그 얘기 해주시더라고. 아마 정말 시계만 가져갔으면 하버드 대도 갔을 거야, 주혜연 선생님. 자, 쉬운 문제 초반부 긴장해가지고 초반부에 쉬운 문제에 막 시간을 한 문제에 4분 5분 투자하고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빨리빨리 속도 전이지, 그치? 이런 거 이제 시간 관리하는 것도 연습하고. 요건 너네가 눈을 한번 쭉 봐봐. 인터넷에 있더라고. 국어, 수학, 이제 영어도 뒤에 나오는데 자기 성적대별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은지 이제 쭉 이렇게 국어는 이렇게 나오나봐. 기술, 과학, 인문 분야
너무 주의해야 되고. 선생님 사실 국어랑 수학은 잘 모르니까 내 등급대다라는 거를 한번 찾아서 쭉 한번 눈으로 봐봐. 특히 국어 하위권 같은 경우에는 문제 유형에 따른 원리 이해하기, 그러니까 문제 유형별로 푸는 어떤 원리 같은 거, 메커니즘, 그런 것만 잘, 전략만 짜도 충분히 잘 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인 것 같고, 수학은 상위권. 별로 없을 것 같아, 왠지. 미안하지만. 아니야, 농담이야. 그래. 선생님 옛날에 수학 이해가 안 되면 풀이법을 외웠어. 어떤 문제를 보면 풀이법 3, 4개를 머릿속에 외웠어, 달달달달. 그래서 선생님은 의외지만 선생님 수능 때 수학을 만점 받고 영어를 한 2개 틀렸나. 이해가 안 되면 외우라는 명언이 있지. 이해가 안 되면 외워야 돼. 풀이법 외워야 돼. 겁나게 풀어야 돼. 응. 자, 중위권 실수. 아이고 이거 숫자 실수. 이건 제일 안타까워. 그지? 나중에 실수했다 해도 아무도 안 들어준다. 하위권 집중해서 틀린 문제 위주로 복습하기. 이런 것들. 야, 수학은 잘하는 애들 진짜 그렇다며. 앞면 보고 눈으로 푼다며. 진짜 그래? 그래, 그렇대. 선생님이 이과반 옛날에 담임했는데 저번에 얘기했지. 이과반 남자애 28에 뭐 여자애 4명, 여왕벌 4명. 수학 되게 잘하는 남자애들 많았거든? 시험지 딱 나눠주면 있잖아. 미묘한 이런 웃음을 지으면서 눈으로 막 풀고 있어. 그게 보여. 걔는 그게 쾌감인 거야. 막 희열인 거야. 막 문제를 막 이렇게 막 눈으로 나 풀고 있다. 막 이런 거. 그치? 자, 영어 가보자. 너네 재수함이, 재수함이죠. 이런 모습. 응? 또 겪고 싶냐? 이름은 지웠어. 얼마나 괴롭겠니? 재수한 친구들 알지? 재학생들. 재수생들은 지금 재학생들 부럽고 있잖아. 너네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열심히 해라. 이런 말 해줄 거야. 그치? 맞지? 재수생들. 로비들. 자, 상위권. 난이도가 쉽게 출제, 실수 주의해라. 뿅뿅뿅뿅, 철저한 대비. 이런 문제를 잘 풀고 나머지 문제 약한 애들도 있어. 자기가 취약한 유형을 계속해서 풀면서 대비하면 되고, 중위권, 평소 잘 틀리는 유형. 기본부터 충실하게 준비해라. 어설프게. 뭐 지문 어디 앞뒤만 읽으면 답이 나온다더라. 절대 그러지 마. 지문을 전부 다 읽고 내가 답을 찾는다는 그런 생각으로 충실하게 풀어야 정답에도 가까워지지. 어설픈 전략, 중위권 조심하고, 하위권은 기출문제. 완벽하게 공략하겠다. 꾸준히 학습. 기출도 중요하지만 연계교재가 가장 먼저 우선시 돼야 되고, 하위권은 특히 내가 정말 한 것밖에 못 풀겠다라고 한다면 수능 완성을 풀어야 돼. 수능 완성. 듣기편도. 수능 완성 듣기편에서도 절반 정도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어휘. 수능 전날까지. 수능 날까지도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 게 바로 어휘력이라는 거. 자, 이제 전략. 막바지. 너네 이 사람 누군지 아니? 만화가. 이말년이나 만화가인데 정말 영혼 없지 않냐? 원래 좀 잘생겼는데. 영혼의 책. 요거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영혼 없는 요런 표정 나오더라고. 평소 공부 패턴을 유지하며 마음을 다스리자. 불안해서 학원 과외. 이끌려 다니지 말고 인강. 오늘 20개, 10개 들을 거야. 폭주. 안 돼. 차라리 교재를 풀어. 자기가 공부한 거를 최종 내 손으로 정리하는 게 중요해. 즉, 내 손으로 공부한 영혼의 책. 영혼 없으면 안 된다는 거야. 영혼의 책을 훑어볼 때. 손때 묻은 거 그거. 너네 평생 갑으로 가져가. 심리적 안정감. 요거. 특히 이과 애들 있잖아. 뭐 물리, 생물, 화학 이런 거 공부한 거 대학 가서도 쓰인다? 선생님 언니가 약학대학을 갔는데 약대를 가니까 다시 처음부터 생물, 물리 같은 뭐 이런 거 배우더래. 고3 때 공부했던 그 노트를 가져와서 대학 때 공부를 하더라니까? 근데 그런 애들이 진짜 많거든? 특히 이과 애들. 사실 문과 애들은 별로 그런 애 없어. 이과 애들은 그런 노트 잘 정리하도록 하고. 자, 마지막. 야, 이 사진 뭐 어떤 상황인 것 같아, 얘들아? 선생님 너무 웃겨서 봐서 어떤 상황인 것 같아? 맞아. 수시 합격. 해서 수업 듣다 나가는 거래. 너무 그렇지 않냐 그래도? 표정이 인터넷에 있는 거니까 괜찮겠지? 선생님 되게 황당하고. 선생님 4명 표정이 똑같아. 4분이. 같은 분이긴 하지만. 근데 이거는 좀 상도력이 어긋나는 것 같아. 그치? 너네도 학교에서 혹시 내가 오늘 들어온 160명 중에 수시를 합격했어. 막 꿈틀대 막 자랑하고 싶고 막
수업 시간에 퍼져 누워있고 싶고. 절대 그러지 마라. 나머지 애들 나중에 수능 끝나고 안 놀아준다, 너네랑. 그리고 수시를 떨어졌다 해도 그거에 절대 상처받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정시에 더 좋은 데 가면 되지. 안 그러냐? 진짜 그런 경우 많아. 절대 자랑하지 말고. 합격, 불합격 소식에 초연해야 돼. 초연해야 돼. 아까 이말년처럼. 그지? 영혼 없이 그냥. 그런갑다. 자는 붙었는갑다. 뭐 나는 떨어졌는갑다. 이러고. 본인을 위한 건강한 스트레스. 나를 생각해야 돼. 나를 위해서만 스트레스 받아야지. 남 뭐 한다고 그러지 말고. 응? 스트레칭이나 음악 감상, 당 섭취. 선생님 제일 좋아하는 방법. 당 섭취를 통해서 해결하자. 단순하게. 우리는 동물적인 존재니까. 시험장에 앉아서 문제 푸는 상상 손에 막 땀나고 하거든? 근데 미리 상상해봐. 요런 게 이제 다 도움이 돼. 알겠지요? 자, 요렇게 10가지 전략 했고, 오늘도, 오늘 좀 어렸을 때 사진. 귀엽니? 선생님과 언니야. 야, 이거 보면 선생님 엄마랑 선생님이랑 좀 닮지 않았냐? 닮았지? 완전 애기 때, 영원히 1살 때. 머리가, 선생님 엄마가 처음에 낳고 흑인인 줄 알았대. 너무 꼬불거려서. 선생님 언니. 선생님 언니랑도 닮았지? 나. 그리고 바닷가에 놀러 갔을 때, 뭔가 일을 보고 있는 것 같은 표정. 하지만 아니야. 그 다음에, 요게 얘들아, 우리 전설에 예전에 유행하던 차, 엑셀이라는 차인데, 아마 우리 피디님 아실 것 같아. 엑셀이란 차 너네 아니? 지금도 있나? 엄마 아빠한테 이제 내일 물어봐. 엑셀. 국민차지, 국민차. 10년 넘게 탔어. 요거 타고 어릴 때 이렇게 놀러 다니던 기억이 새면 참 좋아. 주말마다. 너희도 나중에 커서 결혼하면 주말마다 놀러 다녀. 28강에 이제 테스트 전에서 마지막 문제 선생 하나 가져왔는데, 이건 얘들아 문장 삽입이었어. 문장 삽입. 과학자들이 발견했다. 뭐 어떤 사람은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어떤 사람은 이타적으로 행동하고, 뭐 요런 내용 혹시 기억나니? 이게 유전자에 달려있더라. 뭐 요런 내용이었어. 그죠? 그래서, 자, 가보자. 과학자들이 이제 발견했다 이거야. 몇몇 사람들은 되게 이기적으로 행동하더라. 뭐 할 때, 자, 우리 이거 분사할 때 했었지. 결정을 내릴 때 라고 했으니까, 뒷부분에 뭐가 올까? 그쵸? 사람들이, some people 이라는 의미상에 주어가지고, making decisions. 자, 결정 내릴 때 어떤 사람은 되게 이기적으로 행동하는데, 반면에니까, 뒤에는, 이거의 반대표현 나오겠죠? 이타적으로, selfless, 진짜, 자기가 없는 것처럼 이타적으로 행동하더라. 자, 얘들아, 이거, 어휘 파트 문제로 혹시나, 변형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 그런 것들, 한번 이제 염두에 두시고요. 자, 어떤 사람이 이제 결정할 때 뭐 이기적, 이타적 이런 사람이 있더라라는 현상에 대한 설명이고, 뭐 하는 반면에 라고 또 이제 역접에 연결어 나오니까 뒷부분, 앞부분 내용이 반대되겠지요. 수많은 이유가 있다. 왜 이런 차이점이 존재할까? 어떤 애들은 되게 이기적이고 어떤 애들은 이타적이고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 자, 하지만 연구자들은 최근에 어떠한 발견을 했다. 이런 이제 어휘도 잘 생각하시면서 이건 무슨 뜻이야 얘들아? 이런 부분에서의, 그치, 유전적인, 유전적인 그런 설명을 이제, 하나를 이제 발견을 냈다라는 거야. 유전적으로 이게 타고난대. 이기적인 애랑, 이타적인 애랑. 자, 대략 그러면 20% 정도의 차이라는 거야. 사람들 간에. 근데 어떤 행동을 할 때 있어서 되게 이타적인 행동을 할 때 얘들아, 사람마다 이렇게 차이가 있겠지. 근데 그 사람마다 차이가 되게 많이 존재를 하는데, 그 중에서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봤을 때 한 20% 정도는 있잖아? 바로 이렇대. 그러면 앞에서 유전적이다 라는 단어 나왔으니까 이거랑 유사한 단어가 이어지는 게 맞겠죠. 그래서 뭐가 되는 게 좋을까? 유전을 강조하는 단어가 뭐야? 그치, 요거지. innate. 타고나더라. 이기적인 행동, 뭐 이타적인 행동, 이타적 행동할 때 사람들 간의 차이의 20%가 원인이 뭐다? 선천적으로 태어나는 거. 그런 유전적인 게 영향을 미치더라. acquired는 후천적이지. 그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는 20%다, 42%다 라는 거는 구체적인 예시지, 얘들아. 유전적인 부분에서 그렇다는 거를 실제 수치로 표현해 주는 거야. 이런 경우에는 20%가 유전이더라.
또 어떤 경우는 얘들아 심지어 42%가 유전이더라 이거죠. 자, variance라는 단어 나오는데 variance라고 하는 건 어떤 이제 뭐 변화,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거에 있어서의 변화가 있는데 사람들은 차이가 있는데 의지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 근데 그 의지의 42%가 또 유전이다. 뭐 이런 내용 나오겠죠. 뭐 하고자 하는 의지, to give up, 포기하는 거야. 내가 어떤 뭐 재정적인 이득, 이거를 얻는 것을 포기하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불공정한 행동을 처벌하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그런 돈, 이런 거 포기해야지? 라고 의지를 먹기가 상당히 힘들지. 뭔가 벌하기 위해서 내가 받아야 되는 걸 포기하는 거 힘들단 말이야. 자, 그런 바로 이타적인 행동에 있어서도 사람들 간에 차이가 존재해요. 그 차이의 42%도 심지어 유전이더라. 자, 계속해서 부연 설명 나오고 있고요. 그에 더해서 게다가 뭐 하고자 하는 경향, to make 하고자 하는 경향이다라고 돼 있지. 요 단어 좀 어려운데 이거 뭐더라? benevolent, 이게 뭐야? 그렇지, 자비로운, 자애로운, 잘했어. 자비로운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경향도 부분적으로나마 depends on, 어디에 따라 달려있더라? which version, 도대체 어떠한 형태의, 요거 수능 기출 단어지, 이타주의, altruism, 이타주의. 도대체 어떠한 버전의 이타주의 유전자를 당신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더라 라는 거야. 자비로운 행동을 하냐 마냐도 있잖아 얘들아. 타고나는 거야. 이타주의적인 그런 유전자가 있냐 없냐 그런 내용이 되는 거고. 그래서 앞에서는 어떤 이제 유전적인 발견을 했다라는 거고 뒤에는 예시가 쭉 퍼센트로 이어지고 있지. 자, 그러면 이 이타주의 유전자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보자. 앞에 유전자 얘기했으니까 this gene이라는 이 문장이 원래 원문에서는 문장 삽입이었어. 이렇게 힌트가 나와 있었잖아요. 그치? 그래서 어떤 사람들, 많은 호르몬을 생산하는 사람들. 근데 어떤 호르몬이냐면 바로 이러한 유전자, 어떤 유전자, 이타주의라는 어떤 그런 이제 유전자가 cause for, 자, 암호화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호르몬. 요런 거를 많이 생산하는 사람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얘들아? 이타주의라고 하는 그 유전자가 있어. 어떤 사람은 많고 어떤 사람은 적어. 근데 그 유전자가 또 뭔가를 암호화해서 유전자가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면 이 유전자가 많은 사람은 이타주의 호르몬도 많이 나오고 이 유전자가 적은 사람은 이타주의 호르몬도 적게 나오겠지. 근데 그거를 많이 생산한대잖아. 그러니까 이타주의로 넘치는 그런 사람들은 이 뜻이야. 그런 사람들은 심지어 그죠. 해석 잘 올려주고 있어 지금 현우처럼. 심지어 그들이 잘 대우받지 못할 때에도 다른 사람에게 그냥 기분 좋게 느낀다는 거야. 너무나 이타주의적인 사람이니까. 자, 그리고 훨씬 더 좀 이렇게 믿음직한 방식으로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보다 바로 그러한 이타주의에서 오는 그런 유전자에서 오는 호르몬을 덜 생산하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이 유전자가 많은 사람이 좀 더 행동도 신뢰도 높게 행동을 하더라. 뭐 이런 의미였어. 아, 결국에 유전자구나 라는 거 같은 맥락에서 글이 쭉 이어지고 있고, 그치? 자, 그럼 결론 가보자. thus, 따라서 몇몇 사람들은 있잖아. be born predisposed. 자, born 플러스 형용사라던가 born 플러스 분사는 어떤 상태로 태어나다 이 뜻이거든? 요거 무슨 뜻이야, 얘들아? 좀 어려운데. 그치, 효성이 잘했어. 타고나다라는 거야. 미리 이제 타고난 성향이 있다는 거야. 미리 정해져 있다는 거야. 몇몇 사람들은 미리 타고난 성향이 있다라는 거죠. 훨씬 더 남들보다 이렇게 이타적으로 결정하도록 타고난 사람이 있다는 거지. 이거 이제 이해되죠? 유전적인 거니까. 적어도 부분적으로나마 그렇다는 거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치? 그들은 어떤 형태의 유전자가 존재하거든. 근데 그 유전자는 있잖아. 자꾸만 하라고 stimulate, 시켜. 자극을 해. 훨씬 더 이 호르몬을 생산을 많이 하라고 시키는 거야. 근데 어떤 호르몬을 생산하라고 시킬까? 남들보다 이타적인 사람은 어떤 호르몬을 막 생산하라고 자꾸 시키는 유전자가 있을까? 빈칸 연계 나올 수 있겠지. 자, 이타주의랑 연관된 거니까 감정적인 어떤 애착을 자꾸만 불러일으키는 그런 걸 형성해야 될까? 아니면 감정적인 분리를 자꾸만 촉진하는 호르몬을 생산해낼까? 이타적인 사람은 그렇지. 어태치먼트, 애착을 형성하는 이런 거를 자꾸만 만들어내는 호르몬을 만들어낸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내용 가보자.
그래, 다 같은 얘기야. 수아나 맞아. 이타적인 행동을 함에 있어서 유전적 요인의 중요성이다라는 거고요.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이렇다는데 왜 그럴까? 원인을 분석해볼까? 설명해봤더니 20%, 뭐 40몇 퍼센트, 뭐 이타심 유전자 전부 다 같은 코드고요. 결국에 이런 유전자가 많은 애들은 감정적 애착 호르몬을 많이 형성하더라. 선천적으로 그렇게 정해지더라 라는 거고. 자, 구문 가보자. 우리가 있잖아 얘들아. when 플러스 ing라고 했으니까 접속사 플러스 ing죠. 그래서 뭐뭐를 할 때 능동의 어떤 의미상의 주어 some people 얘네가 결정한다라는 거고. 자, that이 두 번 나온 구문이 있었어요. 둘 다 주격 관계대명사. 어떤 거를 자극하는 유전자. 근데 또 어떤 것을 generate 생산하는 호르몬 이런 식으로 관계대명사 구문 두 개 끼어 있었다라는 거고요. 자, 연계된다면 선생님 아까 어휘 꺼놨지? 주로 어떤 어휘 줄 꺼놨니? 선천적이다, 유전적이다 라는 거. 요거 어떤 단어였지? 까먹기 전에 다시 한번 predisposed, 미리미리. 그죠? 미리미리 결정된다. 타고난 성향이 있다라는 거. 자, 빈칸. feelings of emotional attachment 마지막 줄에 있었어. 이타주의 그런 유전자 가진 사람은 감정적 애착이라는 이러한 형태의 느낌을 자꾸만 생산해내는 그런 호르몬 이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내용이었고요. 오케이. 자, 두 번째 문제 넘어가 보자. 요거는 흐름상 어휘 문제였어 원래. 흐름상 어휘 문제. 자, 근데 선생님 보니까 요거는 잠깐만 연결어, 뭐 문장 삽입, 요지, 글의 순서 되게 많이 연계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집중해서 한번 보도록 하자. 누가 지금 축구 얘기하고 있노? 에이? 자, 집중해서 가봅시다. 당신은 있잖아. 생각할 수 있습니다. refrain from 이게 무슨 뜻이게? 이거 무슨 뜻이게? 삼가다, 현우. 예슬이 잘했어. 삼가다. 사람들이 아마 요런 cute 단서들을 사용 안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대. 요 단어 참 좀 어려웠는데. 요거 뭐야? 이거 무슨 뜻이야? peripheral, non-central. 부수적인, 형모 잘했어. 대관이도 아유 잘했어. 사람들이 보통 부수적이거나 같은 뜻이지. 뭔가 주의와는 떨어져 있다라는 게 뭐냐면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수적인 그런 단서를 안 쓸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뭐 할 때? stakes. 자, 요 단어 꼭 기억해놔. 이해관계. 요런 의미야. 말뚝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해관계라던가 어떤 지분. 그렇지. 이해관계가 첨예할 때에는 막 내가 얼마나 돈을 따고 돈을 잃고 이런 어떤 뭐 이해관계라던가, 그치? 우리 애가 대학을 잘 가냐 못 가냐 이런 이해관계가 첨예할 때는 부수적인 단서를 안 쓰겠지, 결정적 단서 쓰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역접이지 그렇지 않다라는 건 뭐야? 부수적인 단서 쓴다는 거야. 자, 그러면서 얘가 두 번 나와요. 노란색으로 표시한 요 두 가지 얘가 나와. 대통령 뽑을 때 있잖아. 우리 은근히 어떤 거 생각해? 너네 집에 공약집 이만큼 오지만 공약집 부모님들 다 읽어보시긴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시잖아. 아우, 난 제가 그냥 생긴 게 싫더라. 내 스타일이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훨씬 그 지원자의 매력 있지. 매력. 왜 우리는 대통령이 뭔가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없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자의 어떤 매력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사실 이 매력은 얘들아 부수적인 거지. 잘생겨 못생겨가 중요하지 않은데 이거에 자꾸만 관심이 끌려. 그리고 동시에 어떤 거에 신경 쓰냐면 how he or she makes us feel. 그나 그녀가 이 지원자가 그 지원자가 이제 대통령 지원자가 우리를 어떻게 느끼게끔 저 사람 얼굴만 보면 기분이 나빠. 얼굴만 봐도 좋아. 요거에 신경 쓰는데 이거 부수적인 단서 아니야. 그치? 근데 정작 우리는 뭐에 신경 써야 돼? 어떤 생각 공략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그 사람의 매력, 어떤 느낌이 든다. 요거에 신경 쓴대요. 그치? 부수적인 거에 신경 써요. 대통령을 뽑는 건데. 또 다른 예시 오케이 가보자. higher education, 고등교육. 예를 들어 대학 선택할 때. 대학 선택하는 거 얘들아 진짜 첨예한 이런 이해관계와 관련된 결정이야. 그치? 부모님이 어떤 돈과도 관련돼 있고 나의 미래와도 결정돼 있어. 자, 그리고 아마도요. 그것은 어떠한 원 결정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잖아. consider 동사의 목적어 자리가 빠져 있어. 이게 뭘까? 목적어 역할을 앞에 있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해 주는구나. 아마도 있잖아. 그거는 사람들이 되게 주의 깊게 생각하는 그런 결정이야.
당연히 대학 갈 때 어떤 거 봐야 되더라? 내가 이 대학에 가서 꿈을 펼칠 수 있나? 내가 대학에 가서 뭘 할 수 있나? 이런 걸 봐야 되는데 너네 어떤 거 생각하니? 아, 송중기가 성균관대를 나왔다더라. 누가 고대를 나왔다더라. 그런 거 생각하잖아. 대학에 가면 누굴 봐야지.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그래서 좀 더 가보자. 지원자, 즉 뒤에 colleges 이걸 합쳐지면서 지원 대학을 비교하는 건 있잖아. 되게 복잡해. 너네가 하나하나 사실 좀 다 알아보긴 힘들어. 그래서 부모랑 아이들이 어떻게 한다? 부수적인 단서를 사용해. 뒤에부터 나오는 거 이제 부수적인 단서의 예라는 거죠. 어떤 거? 글로벌 센스야. 전반적인 어떤 그런 느낌. 저 대학은 reputation, 평판이 어떻더라 라는 거, 그죠? 이런 평판이 어떻더라 라는 부수적인 단서. 요런 거를 자꾸만 이용하려고 하고요. 자, 그리고 curiously enough가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데 충분히 정말 신기하게도 가격을 보고 결정해. 예를 들어 학비가 또 너무 낮잖아? 그러면 부실대학인가? 그렇게 생각해요. 학비가 되게 높으면 어우 저 대학은 역시 엘리트들이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부수적인 단서라는 거야. 학비가 뭐가 중요해.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sure 요 단어가 흐름상 어휘에서 정답이었는데 자, 가보자. 정답 생각나는 사람 있을까? 범위 아영이 잘 맞추네. 우리가 어떤 상품을 볼 때 상품의 품질을 unsure, 그쵸? 이거였어. 확신하지 못한 가격을 지표로 생각해. 선생님이 잘 그래. 선생님이 잘 그래. 마트 가면 뭐 하면 야 그냥 비싼 거 고르자. 뭐 이런 식으로 수세미가 2,000원, 3,000원, 야 3,000원짜리 좋아. 뭐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 가격은 좀 부수적인 건데 부수적인 거를 이용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만약 그게 비싸면 좋은 거야. 이렇게 이제 선생님처럼 생각하는 고객님이 있다는 거지. 자, 그러므로 이제까지는 계속해서 부수적인 단서를 쓰는 예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 번 더 뭔가 예시가 이어지고 있어. 전통적인 경제 이론은 있잖아. 대절리아를 나타내 준대. 자, 요건 뭐야, 얘들아? 너네 대학 가면 내야 돼. 대학 가면. 이제 수업료, 학비. 학비를 올리는 거는 우리 생각에는 뭐 할 것이다. 짐작의 우드지. 아마도 사람들이 수를 줄일 거야. 대학 가는 사람들. 학비 올리면 사람들이 아유 대학 안 가. 이럴 것 같지. 근데 인팩트가 얘들아 부연 설명, 상세 설명의 기능도 있지만 어느 정도 역적, 멋의 이런 효과도 있어. 근데 있지? 너 몰랐지? 알고 보면 있잖아. 하지만 반대가 오히려 진짜야. 학비 올리잖아? 그러면은 어떤 게 올라간다? 지원자가 우르르 몰려들어. 와, 이 대학 진짜 좋은 대학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 요거 이해되니 얘들아? 부수적으로 학비 같은 거, 뭐 대통령의 외모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뭘 하려고 하더라. 오히려 중요한 일, 이해관계가 첨예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부수적인 거에 의존하더라. 요 단어 기억해두면 아마 기억날 거야. 그죠? 자, 이 글은 있잖아. 일반적인 견해가 먼저 나왔어. 아유, 부수적인 거 안 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예시가 나왔어. 기억날 거야. 상품 선택 시에도 선생님을 기억해. 수세미 사는 여자, 3,000원짜리 사는 여자, 행주를 뭐 5,000원짜리 사는 여자, 고객님, 요 키워드로 기억하고요. 등록금 인상 하면은 오히려 지원자 수가 늘더라 라는 거. 그지? 자, 구문 가보자. It's one that 이라는 아까 기억나? 요거 뭐랬어 선생님이? consider 뒤에 없는 목적어 역할을 해주는 목적격 그래 관계 대명사 세종이 잘 맞췄고요. 자, raising tuition increases 이건 어떤 걸 물어보는 어법이지? 동명사 주어. 그렇지 현우 잘했어요. 수일지 오케이 굿 잘했고요. 자, 연결어가 나왔었어. 초반에 역점 나왔지? 하지만 그리고 마지막 반전에 연결어. 인팩트 알고 보면 안 그렇다라는 거고 아까 예시가 계속 나왔죠. 첫 번째 예시는 대통령 선거였고요. 두 번째 예시 대학도 그렇다라고 할 때 요 문장 예시가 두 번째 이어질 때 another example 요런 거 이제 문장 삽입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래 순서도 괜찮지. 요런 키워드가 another이라던가 요런 게 이제 순서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자, 요지는 뭐야? 결국에 뭐냐면 부수적인 거에 의존한다라고 할 때 요 표현도 하나 더 알아놔. peripheral 이것도 부수적인 거지만 secondary things라고 하면 이것도 부수적이다. 부차적인 거, 2차적인 거. 그치? 그런 의미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것까지 하고 이제 어법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자. 요거 아마 기억나는 얘들아? 생태계에서는 물질이 돌고 돈다. 그 안에서 돌고 돌지만 어느 정도 유실이 생길 수도 있지만 금방 또 채워진다. 뭐 이제 요런 내용이었어. 그죠? 자, 가보자. 빈칸 추론 나올 수 있어.
밑에 내용을 전부 다 아우르는 게 이거야. 결국 생태계는 뭐다? 이 글의 주제가 이거야, 얘들아. 사이클링 매터 할 때, 물질을 순환시킬 때 되게 효율적이래. in that 요거 맞추는 사람 잘하지용. in that 요거 뭐야? 요 기능이 뭐야? 뭐뭐라는 점에서. 아이고 잘했어. 접속사제. 접속사. 아이고 이거 관계대명사 앞에 와 in이 붙어있노 이러면 안 돼. 뭐라는 점에서 대부분의 물질이 있잖아. over and over 계속해서 순환이 돼요. 뭐 안에서? 그치. 생태계 안에서. 순환이 돼. 예를 들어볼까 얘들아? carbon. 이거 뭐지? C로 쓰니까. 이거 애들은 바로 알겠죠? 탄소라는 거지. 자, 어떤 식물 안에는 탄소 원자가 있거든. 이게요. incorporated 좀 어려운데 알까? 무슨 뜻이야? 어디 안으로? 그렇지. 통합되다. 잘했어요. 식물 안에 원래 탄소 원자가 있어. 살아 숨쉬어. 근데 식물을 먹는 사슴 안으로 탄소 원자가 쏙 하고 다시 들어가겠지. 그죠? 자, 그럼 결국에 this가 받는 건 뭐다? 앞에 나왔던 복수. 뭐밖에 없겠어. 앞에서 나왔던 복수 명사 얘가 뭘 나타낼까? this는 결국 탄소 원자들이지. 그럼 이 탄소 원자들은요. in turn 그 이후에 will be incorporated 이번에는 어디 안으로 또 합쳐서 통합된다? 우프 안으로 통합되죠. 사슴을 먹는. 그러니까 계속 먹이 사슬을 타고 이동을 하는 거야. 자, 그 말이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는 계속해서 이제 그렇죠. 늑대의 조직 안으로 통합이 되는 거니까 순환이 되는 거지. 순환이 계속 되는 거야. 자, 그런데 만약에 얘들아 생각해봐. 그 사슴을 먹은 이번에는 울프가 죽어요. 그러면 decomposers 어렵다. 요 단어 뜻 알면 아주 잘하는 거야. 분해자. 어이구 똑똑이들 잘하네. 자, 울프가 죽으면 이제 썩겠지. 그럼 분해자들이 뭐 이제 분해자라고 하는 뭐 박테리아라던가 바이러스나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죠. 이런 분해자들이 있잖아. 어떤 걸 또 통합한다, 먹어버린다. 그 똑같은 탄소 원자들이니까 똑같다라는 건 뭐야? 식물 안에 있던 거, 사슴 안에 있던 거, 울프 안에 있던 거. 요거를 또 이제 통합을 막 이제 시킨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모든 변화는 결국에 생태계라는 것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이 되고요. 자, 이 과정을 봤을 때는 또다시 어떤 요런 걸 분해했던 분해자 같은 decomposers, 요게 식물 안으로 들어가고 다시 식물이 사슴한테 먹히고 돌고 돌잖아. 자, 그런데 여기까지 내용 봤을 때는 완벽한, 그치. 근데 갑자기 그때! 강호 잘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양의 물질은 손실이 된다 이거야. 시간이 지나면 아니 왜? 돌고 도는데 왜 갑자기 쓱 빠져나가는 애가 존재한다는 거지. 자, 그게 무슨 말일까? 뒤에 가보자. 리칭. 요 단어 좀 어려워. 아, 쌤 또 뜻을 까먹었네. 이거 밑에 각주로 있었는데 용탈이야. 용탈. 용해에서 탈출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생태계 안에서만 이렇게 돌고 돌아야 되는데 녹아서 슬그머니 탈출하는 물질이 생긴다는 거야. 용탈. 자, 비가 와요, 얘들아. 비가 막 많이 와. 그러면은 땅에 있던 탄소 원자들, 분해자가 이렇게 걸서 안고 있던 그런 탄소 분자들, 이런 게 용탈, 비가 막 내리면 carry off, 없애겠지. 탄소를 어디로부터? 썩어가는 유기물질, 잎이라던가. 예를 들어 썩어가는 어떤 뭐 늑대 시체라던가 이런 거에서 씻겨 내려가. 그걸 그대로 다시 뭔가 누군가 섭취해서 돌아야 되는데 그게 씻겨 내려가. 유실이 되죠. 그죠? 그래서 undisturbed,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는 그런 생태계에서는요. 바로 이러한 outloss라고 해서요. 유출 손실이야. 씻겨서 나가는 거지. 어느 정도. 순환을 해야 되는데 일부가 씻겨서 나가. 이런 유출 손실은 대략적으로 그래도 균형이 맞춰져.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유출 손실이 있으면 그만큼의 동등한 어떤 인풋, 유입이 존재한다는 거야. 유입, 획득이라는 거에 의해서 존재해요. 비슷한 물질이 다시 들어와. 그러니까 비가 와서 막 흘러가. 탄소가 원자가 빠져나가. 하지만 비슷한 어떤 인풋이 다시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야. 이해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비가 와서 빠져나가는 건 내가 이해되는데 다시 어떻게 들어올까? 그렇지, 공간 채우기지. 제로섬 게임이야. 빠져나가면 다시 들어와요. 예를 한번 들어보자. 어떻게 다시 들어오나. 탄소는요, enters 들어와요. 근데 뭘 통해서? 시스템. 생태계 안에 들어오는데 어떤 수단을 통해서? 풍화라는 거지, 풍화. 자, 어떤 이제 뭐 암석이라던가 이런 게 막 풍화되다 보면 저절로 바람에 씻겨서 다시 생태계 안으로 그게 들어와요.
그리고요, carried into 어디 안으로 지리 냄새. 지리가 갑자기 수업 시간 거 지우고 가게 됐어. 다시 안으로 carried into 들어오게 된다는 거지. 뭐에 의해서 빗물에 씻겨서 다시 생태계 안으로 들어와. 이해됐죠? 비가 왔을 때 빠져나간 애들이 바람 불면서 암석 안에 있던 게 다시금 안으로 들어와요. 밸런스가 맞춰진다. 그 뜻이야. 자, 그럼 결국에 우리가 앞에서 봤던 주제문과 일맥상통하죠. 효율적으로 리사이클이 돼요. 순환이 돼요. 결국에는 빠져나가는 거 신경 쓰지 마. 양이 별로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자, 그 내용 나오면서요. 뭔가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그런 자연 상태 그대로의 생태계에서는 이러한 유입과 이러한 유출이 전부 다 이거하대요. 자,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입과 유출이 상대적으로 적어 아니면 어마어마해. relative to 무엇과 비교해 볼 때는 적다라는 거야. 어떠한 물질, 다음과 같은 물질의 양이죠. 여기 얘들아 구조 잘 봐. locked up도 pp고요. recycled도 pp야. 이중 수식을 받고 있어. 그치? 자, 병렬 구조고요. 다시 한번 해석해보자. 뭐랑 비교해서? 가둬져 있는 물질의 양, 순환되는 물질의 양, 어디 안에서? 생물 자원이죠. 생태계라는 거대한 그 자체 안에 어떤 생물 자원 안에서 돌고 하다 보면 갇혀지고 계속해서 리사이클이 되지. 이러한 물질의 어마운트, 양과 비교해서는 그거 조금 탄소 원자 빠져나가고 그거 조금 탄소 들어오는 거 이거는 상대적으로 양이 적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오케이.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내용 정리해보자. 탄소, 현승이, 탄소는 그치, 예시라고 볼 수 있죠. 대표적인 예시지. 생태계 내에서의 물질의 순환이 활발하며 안정적으로 순환된다. 얘들아, 만약에 빠져나가고 유출되고 유입되는 게 어마어마해. 그럼 안정적으로 순환된다고 할 수 있니? 아니. 근데 이런 양이 되게 적지. 그러니까 티도 안 나. 안정적으로 순환되는 거죠. 자, 효율적으로 물질을 순환시켜요. 예시 탄소 원자의 순환 나왔고요. 물질의 유실과 유입이 결국에 양이 너무 적어. 균형이 잘 맞춰진다. 따라서 크게 영향력 미치지 못한다. 라는 거고. 자, 뭐뭐라는 측면에서라는 우리 in that 부분 했고요. carbon enters 이렇게 돼 있지. 그지? 그리고 carbon is carried 라던가 아니면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과거분사 pp라던가 이런 식으로 평행 구조, 병렬 구조가 유난히 이 글에서는 많이 나와. 그래서 어법 같은 것도 잘 혹시 나오면은 맞출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연계된다면은 첫 번째 줄에 있었죠? 결국 생태계는 뭐다? 물질 순환하는데 되게 효율적이더라. 자, 연결어. 우리 탄소 예시 들 때 for instance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둥 아까 너네가 맞춰줬잖아.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유출과 유실이 존재한다. 유입이 존재한다. 라는 것들 잘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태를 배웠는데 깨알 어법 리뷰를 한번 해보자. 자, 첫 번째 문장 전부 다 이제 뭐 수능, 선생님 육모, 구모에서 가져왔어. 첫 번째 문장에서 요거 답이 뭐가 될까? 이 정도는 다 맞춰야지. 유진이 우리 승무원이 꾸민 유진이 맞지? 맞지? 미녀. 미녀야, 미녀. 김유진 학생 잘 기억해놔. 나중에 너네 미래의 승무원이 돼 있을 거야. 기내식 맛있는 거 챙겨달라고 해. 자, 광고비야. 자, 광고비는 have simply been followed following. been followed라고 하면 be pp니까 수동이 되죠? been following. 현재 분사니까 능동이 되죠? 해석으로도 하지만 뒤에 목적어가 있나 없나 여부. 요걸로도 판단해야 된다고 했지. 그지? 광고비는 있잖아. 따라와짐을 당한 거야? 아니면 무엇을 따라가더라? migration trail, 어떤 이동의 경로라는 목적어가 뚝 나와 있잖아. 이동 경로를 따라가더라. 능동의 following.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바로 이러한 새로운 어떤 기술을 따라서 쭉 이어져 있는 그런 이동의 경로라고 하는 거. 뭐, 자금의 이동 경로. 이 정도 생각하면 되겠지.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그런 걸 따라가더라.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 한번 맞춰볼래? 요게 되게 어려웠던 문제야. 요거 맞추면 되게 잘하는 거야.
실제 수능, 그 구모에 나왔을 때 선배들이 되게 많이 틀렸어. 자, 한번 가볼까? 일단 끊어보자. 자, goes on to 계속해서 묘사합니다. 그의 일상을. 동격이지. 어떤 일상을 그 사람이 묘사하는 애들아, strolling, 산책하는 거야. 마을을 쭉 따라서 산책하는 그의 일상을 설명해. 전 보통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산책을 하죠.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만 해도 얘들아 문장이 완전해? 불완전해? 이런 일상을 설명합니다. 완전하죠? 뒤에 이어지는 건 뭐야? 부연 설명이 돼야 돼요. 따라서 만약에 여기 observed가 본동사니까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완전 핀트 잘못 잡은 거지. 왜? 앞에 문장 다 완전한데 본동사 왜 또 써? 이때 observed를 쓴다라고 하는 거는 본동사가 아니라 pp야. 그러니까 이건 분사의 태 문제야. 이 분사의 태는 의미상의 주어를 찾아야 돼. 누가 관찰한다는 거야? 관찰당한다는 거야. 아주 세세한 디테일을 관찰한다라는 목적으로 나와 있지. 가족의 삶을 구성하는 아주 세세한 그런 세부사항 같은 걸 관찰하면서 그는 아침에 이렇게 마을을 산책하는 거를 일상생활로 여긴다. 요걸 이제 묘사를 해주고 있다 이거죠. 결국에 관찰하는 사람 누구다? 그치. 의미상의 주어, 바로 문장의 주어인 이 사람이었던 거야. 이 사람의 행동을 부연 설명해 주는 거야. 그쵸? 따라서 observing, 다음과 같은 걸 관찰하면서 마을을 산책하는 일상을 설명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자, 요거 정답 한번 골라보자. 발음이 막 보이네. 정답. 정답 골라보자. 정답. 자, 뭘까? 그렇지. 요거 맞춰야지. 이건 분사구문이지? 자, 하지만 또 다른 회사는 proceeded with, 진행했습니다. 훨씬 더 seeming, 겉으로 보이기에 명확하네 아주. 저 회사 일 잘하네. 겉으로 보기에도 명확하면서요. 뭔가 규칙이 있어. discipline. 명확성과 규칙이라는 것을 무기로 계속해서 일을 진행했습니다. divide A into B라는 수거가 있지. A를 B로 나누다. 결국에 A라는 목적어가 존재하고요. 또 다른 회사가 직접 그 문제를 세세하게 나눠가면서 일 처리를 잘했다라는 능동의 dividing.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지. 얼굴이 안 보이니? 자꾸 가라앉고 있었구나. 자. 자, 그 다음에 저 옆에서 자고 있는 개가 자꾸 코를 간간히, 너네 안 들리겠지만, 신경 산만하네. 개팔자, 상팔자야, 그지? 새벽에도 자꾸 깨. 탱크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 반전은 작은 꼬맹이가 코를 겁나게 골아. 자다 일어나서 막 혼내줘. 자, 오늘의 어법은 관계사. 자, 관계사. 이거 한번 풀어보자. 첫 번째 문제. 아유, 이거 수능 문제. 오늘 이거 풀면 다 맞출 수 있어. 자, 본문으로 돌아오시오. 뭘까? 첫 번째 포인트는 관계대명사냐, 대명사냐 이거야. 관계대명사냐, 대명사냐는 뭘 물어보는 걸까? 차이점은 뭐야? 둘 다 대명사야. 명사니까 주어 자리 이렇게 둘 다 쓸 수 있어. 그렇지, 잘했어. 외선이. 예슬이, 재현이 등등등 잘했어요. 효정도 잘했고. 접속사의 기능이 있는 주어를 쓰냐 없는 애를 쓰냐 이거지. 정답은 요거였어. 왜? 자, 궁극적인 삶의 어떤 형태라고 하는 궁극적인 삶의 힘은 작은 세포 공장, 즉 에너지 세포 공장에 놓여있대. 미토콘드리아라고 불리워지는, 얘는 삽입이죠. 쌍콤파니까. 앞에가 주어동사 문장이야. 뒤에도 주어동사 문장이 나와. 근데 접속사가 한 번도 없지. 그러니까 접속사 기능이 있는 관계대명사 that을 써주라 이거야. 근데 어떻게 또 생각해? 관계대명사 that은 콤마 다음에 못 쓰죠. 이렇게 생각해서 선배들이 수능에서 it을 정답했어. 콤마는 삽입이라고요. 없다고 치라고요. 그러면 이때 that은 factories of energy라고 하는 요거를 그냥 받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를 써야죠. 접속사 기능을 하는 대명사를 써야지. 요거 작년에 아주 핫한 어법 많이 출제됐다잉. 자, 그 다음에 밑에 문제 가보자. 관계대명사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냐.
요것도 헷갈릴 수 있지. 문장 전체. 이 문장 전체 본동사가 어디 있을까? is. 그죠? 여기서 꺼내야지. 자, 한번 가보자. 한 가지 영역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연결돼. 문장의 주어가 one domain, 본동사가 is야. 어떤 영역? This is. 이것이요. of 플러스 추상명사지. 자, of 플러스 추상명사는 뭐랑 똑같지? 아영이 잘했어요. 형용사야. significant. 이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선배들이 어떻게 생각해? This is 다음에 뭐가 행하거든. This is 다음에 없거든. 불완전하니까 위치를 썼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비동사의 보어인 형용사를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야. 비동사 다음에 보어 형용사가 완전한 문장이야. 즉,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영역. 결국 답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는 얘는 관계부사잖아. 관계부사니까 뒤에 완전한 문장 와야지. 전치사 플러스 관대는 관계부사라고요. 명사 앞에 전치사 붙었으니까 관계부사잖아. 이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한 영역은 바로 음악의 어떤 잠재적으로 해로운 영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운전함에 있어서 음악이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산만하게 하잖아, 음악이. 뭐 그런 뜻이에요. 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뒤에 형태가 복잡한 거 나왔다라는 것들. 자, 그 다음에 요 두 문제 풀어보자. 첫 번째 문제. 이건 도대체 뭘까? that이랑 which랑 둘 다 관계대명사 아니요? 둘 다 관계대명사면 차이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1단계. 하수들. 그지? 자, 중수 고수들. 고수들. 그려. 접속사와 관대. 잘했어, 상이. 그렇게 하는 거죠. that은 있잖아. 접속사도 되지만 관계대명사가 돼요. 그는 판단했대. by the sound. 자, 요런 거 되게 좋아요, 출제위원들이. judged라는 본동사 뒤에 삽입구를 자꾸 끼워놓고요. 목적어를 뒤로 빼요. 목적어나 목적절을 뒤로 빼놔. 요게 딱 그 형태지. 그는 소리로 판단했다 이거야. 뭐를? 대절 이하를. 완전한 절이지. 결국 선행사가 없다라고 보면 돼. 완전한 절입니다. 뒤에도 완전한 문장이 나오죠. 그 넘어지는 건 단순히 mere slip, 미끄러지는 것이었고요. 메레디스라는 사람을 다치게 했을 리가 없다. 아마 메레디스가 넘어졌나 봐. 그죠? 그래서 단순한 넘어짐이고 다치게 할 리가 없었다라는 걸 넘어지는 소리를 들으니까 알겠더라. 됐죠? 사운드를 꾸미는 걸로 볼 수 없나요, 수환이? 꾸민다라고 한다면 답이 위치가 되겠죠. 다음과 같은 소리. 그죠? 근데 뒷문장이 이미 완전해. 완전하니까 관계대명사를 아예 구조상 쓸 수가 없어. 수환이 알겠니? 주어, 동사, 보어. 주어, 동사, 목적어. 오케이. 완전하니까 위치 아예 안 되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 풀어보자. 모든 사람이 봤습니다. 요 문제도 은근 잘 나오더라. 그지? 모르는 건 물어봐야 돼, 수환이처럼. 모든 사람은 어떤 걸 봤다? 해석으로도 이건 골라야 돼요. what과 how가 얘들아 나오면 해석으로 첫 번째 고르면 대부분 답이 나와. 그리고요. what은 뭐야? 관계 대명사. how는 뭐야? 관계 부사. 뒷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여부로도 판단할 수가 있어. 모든 사람이 봤습니다. 그 남자가 held, 잡더라. 그의 젓가락을. 조동사 목적어 완전하죠. 정답은 how. 모든 사람이 봤습니다. 그가 어떻게 젓가락 잡는지. 그 결과 그들은 그를 따라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되는 거고요. 오케이. 자, 시간이 없어서 선생님이 많은 문제를 다 못 풀어주니까 좀 아쉽네. 자,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 이렇게 걸렸을 때 아니면 아까처럼 which냐, that이냐. 관계대명사, 접속사.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 뒷문장의 불완전, 완전 여부로 판단하시면 되고요. what이냐, that이냐 라는 거는 자, that이 관계대명사일 수도 있지만 뭐일 수도 있다? that이 뭐일 수도 있어. that이 뭐일 수도 있어. 접속사일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앞에 선행사 있다 없다만 보면 안 돼. 불완전, 완전 여부까지도 따져야 되는 문제야. 아, 물론 that이 관계대명사일 수도 있어. 관계대명사일 수도 있어. 뒷문장이 만약에 불완전해. 뒷문장이 불완전하면 둘 다 관계대명사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선행사가 없으면 what, 그래, 있으면 that 이렇게 고르면 되지만
얘가 접속사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쵸? 불완전, 완전. what은 무조건 불완전한 문장 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that은 완전한 문장이 온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접속사일 때는. 자, 이어서 나머지 이제 세 문제를 가보도록 하자. 12시 반 전에는 끝날 수 있을 것이야. 아까 누가 12시 반에 잡니다. 저 이러던데. 아니, 12시 반에 자는데 말 걸렸어. 음성 지원이 막 되는 것 같아. 자, 여기 정답 뭘까? 전치사, 접속사. 딱 골라야지, 이거는. 뭘까? 그래, 화이팅. 세 문제는 금방 지나갈 거야. 어떤 문제? 명사 나왔고요. 그리고 뒤에도 명사 나왔는데, 와, 여기 동사 나오네. 주어 동사네. 아니죠. 정답은 요거였어. 자, 잘 보자. 전통사회에서 야기되는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똑같이 현실적인 개선. 근데 어떤 개선? brought about by라는 건 PP 형태가 꾸며주고 있어. bring about, 뭘 야기하다지. 근데 뒤에 목적 없이 brought about이라고 나오니까 PP죠. 개발에 의해서 뭔가 야기되는 현실적인 개선. 얘들아, 전통사회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그지? 뭐 이렇게 마트도 없지, 화장실도 좀 구리지, 뭐 이런 것도 단적으로 예를 들면. 근데 그러한 문제를 똑같이 이제 우리가 개발이라는 걸로 인해서 현실적인 개선을 했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상당히 다르게 보입니다. 정답 뭘까? 어법 문제 잘 나온다 이거. look. 그치? 감각동사니까 이 형식 감각동사 다음에는 형용사 different가 오는 게 맞죠. 보어 자리니까. 상황이 다르게 보인대. 자, 검토한다 이거야. 중요한 관계를 검토하다 보면 상황이 달리 보인다는 건 뭘까 얘들아? 전통사회가 문제가 있다라고 했고 어떤 현실, 이제 개발로 인해서 현대사회가 개선됐다라고 표현했지만 상황이 다르게 보인다라는 건 뭐다? 결국에는 전통사회가 오히려 뭔가 더 낫고 현대사회가 좀 더 문제가 있다. 이 뜻이야. 됐어요? 자, 그러면 그 뒷부분 이어서 가보자. 어떠한 관계냐면 땅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스스로와의 관계, 어떤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상황이 다르대. 즉,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전통사회가 훨씬 더 우월해. 현대사회보다. 그 뜻이야. 자, 분사구문 어법 문제 나올 수 있어. 바로 이러한 넓은 시각에서 볼 때, 보여졌을 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은, 자, 그럼 뭐다? 사람이 바라보는 거고, 어떤 전통사회와 현대사회의 차이점은 바라봐지는 거지. 보여지는 거지, 가연이. 잘했어요. 그래서 따라서 정답은 viewed. 자, 이렇게 좀 더 넓은 관계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신구의 차이점은 상당히 명확하면서도 disturbing, 충격적인 거래. 옛날과 즉 전통사회와 현대사회의 차이점에 얘들아 되게 명확하면서도, 즉 명확하다는 걸 어떻게 표현했니? 흑백처럼 명확하면서도 상당히 혼란스럽다라는 거는 상당히 충격적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관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옛날 사회가 더 이만큼 발전하고 현대 사회가 이만큼 떨어져 있다.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 명확한 차이가 있다. 이 말이죠. 자, 대절이하가 명확하대요. 전통적인 자연을 기반에 둔 사회가 뭐에도 불구하고라는 양보의 의미로 기억해 두자. 어떤 흠이라던가 한계가 많아. 사실 전통사회는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살라고 하면 살기 싫을 것 같아. 흠도 많고 문제도 많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자연 기반 사회는 주어 동사 수일치 나온다면 정답은 뭐다? 그쵸? with 이하의 limitations 이런 거는 쌍, 삽입이니까 nature based society 요거죠. 자연 기반 사회는 빈칸 문제 나올 수 있어. sustainable 요 단어는 정말 수능 평가를 좋아하는 단어지. 무슨 뜻이지? 전통 기반 사회가 오히려 지속 가능하더라. 유진이 잘했어. 그죠? 세종이도 잘했고 유지 가능한. 오히려 더 오래 지속되는 사회야.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자, 여기까지 내용. 이거 지문 아마 기억하는 사람 별로 없을 텐데 다시 보니까 좀 기억이 나죠. 코드는 하나 이것만 기억해. 전통사회가 현대사회보다 결코 뒤지지 않아. 오히려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더 나아. 지속 가능한 사회야. 그럼 어떻게 전통사회는 이렇게 지속 가능하고 장점이 많을까? 다음과 같은 거의 결과야. 뭐의 결과? dialogue, 대화의 결과야. 인간과 끊임없이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뭘까? 자연이지. 전통사회는 자연을 중요시하거든.
그래서 이러한 대화의 결과라는 거고요. 콤마 찍고 부연 설명이야. 그건 어떤 대화게? 지속적인 대화야. 근데 무엇을 의미하는 대화? 대절 이하를 의미하는 대화래. 자, 수천 년 동안 2000년이라는 어떤 시행착오의 시간 동안 쌍콤마니까 넘어가 보자. 대절 이하의 진짜 주어 동사는 여기 나오고 있죠. culture gap. 수많은 그런 이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요. 문화는 끊임없이 뭐뭐 해왔다. 자, 계속해서 뭐뭐 하다. keep. 그렇지. 잘했어. 현승이, 수환이 잘했어요. 아영이 kept changing. 문화는 계속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라는 거를 나타내는 대화래. 근데 좀 아마 이해가 안 될 거야. 무슨 발전? 전통사회는 얘들아 왠지 발전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 안 들어? 근데 오히려 전통사회는 있잖아. 인간과 자연 세계가 끊임없이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의 내용이 뭐냐면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 문화는 계속해서 변합니다. 라는 걸 의미하는 어떤 인간과 자연 간의 대화래. 자, 이게 무슨 내용일까? 실제 문제에서는 이게 무관한 문장이었어. 줄 꺼진 무관한 문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뭔가 야생에 대한 욕구, 사람이 손대지 않은 그런 자연에 대한 욕구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자연과 환경을 내 마음대로 막 디자인, 손으로 막 주무르고 내 마음대로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인간에게는 아주 깊숙이 뿌리내려 있다. 자, 이런 식으로 뭔가 개발의 욕구와 자연 보존의 욕구가 둘 다 중요하다. 얼핏 보면 되게 잘 넣은 오답이야. 근데 이 글에서 강조하는 것보다 전통사회가 오히려 우월하다. 현대사회는 관계면에서 떨어진다. 뭔가 대화의 결과로 전통사회가 되게 지금까지 지속되어 올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럼 이 대화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무관한 문장을 건너뛰고 마지막 마무리가 되겠지. 자, 무슨 대화냐? 도대체 전통사회가 무슨 변화라는 거야? 아까 좀 헷갈렸잖아. 그거에 대한 답이 나와 있어. 가보자. 전통의 티베트의 세계관은 있지? 자, 태 문제. 요건 보자마자 맞춰야 돼. 뭐를 강조합니다? 변화를 강조합니다. 목적어 나오니까 요거 정답해야죠. 자, 전통적인 티벳 사회는요, 변화를 강조해. 그러면 우리 생각에 티벳 사회는 되게 전통 사회인데 뭔 변화를 자꾸 강조한대. 아,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이해가 돼요. 어떤 틀 안에서의 변화래, 얘들아. 자, 어떤 틀? 요 틀 안에서 조금씩 변하면서 자연과 상호작용했던 게 전통사회다 이거야. 어떤 틀? 다음과 같은 프레임워크, 틀이야. compassion, 연민, 동정심. 자연에 대한 연민이 있어. 동물이 죽으면 어떤 동정심을 느껴. 그와 동시에 profound, 아주 심오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는 거야. 뭐에 대한 이해? 빈칸추로 나올 수 있죠. interconnectedness. 이거 뭘까? 상호 연관성. 그래, 잘했어. 자, 모든 현상이 상호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에 대한 옛날 사람들은 심오한 이해가 있어. 예를 들어 동물이 막 죽어. 그럼 우리가 뭔가 잘못했구나. 의식을 치러준다던가. 그러니까 모든 현상이 다 연관돼 있고 그거에 대한 심오한 이해와 어떤 연민 동정심이란 틀 안에서의 변화, 요거를 강조했다는 거야. 그럼 이제 좀 이해가 되죠. 전통사회는 변화하면 안 되는데 이게 아니라 틀 안에서의 변화. 아, 그 변화를 계속해서 자연과 소통한 대화의 결과로 결국에 전통사회는 뭐다? 주제가 이거야. 지속 가능했다. sustainable. 전통적인 자연 기반 사회가 더 장점이 있더라. 요 말이고요. 관계 측면에서 전통사회가 훨씬 더 유리하다 이거야. 지속적인 대화의 결과, 어떠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호 연관성에 대한 이해. 이거 되게 어렵지 않았니 얘들아? 선생님 이거 수업했는데도 다시 또 한 5분, 10분 공부했어. 테스트 편에서 이거 좀 어렵더라고. 테스트 2에서는. 장담하고 근데 이게 좀 그래도 어려웠던 지문이고. 자, 콧말 동격으로 설명하는 이런 것들. 어떤 대화입니다. 근데 그건 어떤 대화라는 겁니다. 요거고요. 자, 그 다음에 that meant that. that이 이어서 2번 나왔지? 그 대화는요. 앞에 있는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나오는 that은요. meant의 목적어 역할하는 접속사 대절. 요것도 알아놔. 중간에 삽입구도 껴있었어. 그러니까 쌍코만 나오면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하면서 너네가 이렇게 해석해줄 수 있으면 돼요. keep ing는 계속해서 뭐뭐 하다. 뭐 이제 이런 내용이고요. 연계된다면은 결국에 전통 기반 사회는 지속 가능하다.
그 다음 밑줄 어법 문제 나올 수 있지. 앞에 선생님이 몇 가지 어법 같은 것들 체크했었죠. keep ing 구문이라던가 요런 태 문제, 그치? 라던가 여러 개 했네. loop 다음에 감각동사 플러스 형용사, 그 다음에 뭐 viewing이라던가 viewed, 분사 구문 여러 가지 포인트가 숨겨져 있었어요. 됐죠? 아이고, 여기 이제 어려웠고, 요거는 이제 쉬워. 쉽지만 내용이 괜찮았어. 기억나니 얘들아? 격렬한 운동할 때 사람들이 괜히 실실 웃어. 유머. 자, 1년 넘는 기간 동안 심리학자들이요, 관찰 연구를 했대요. 남성에 대해서. 어떤 남성? 플로어 하키라고 이제 뭐 바닥에서 하는 하키가 있나 봐. 자, 그 하키는 뭐냐면 있잖아. 되게 러프한 스포츠야. 뭐를 포함하는 상당히 많은 말과 육체적인 공격. 야, 이 XX야! 뭐 이러면서 이제 경기를 하겠지. 그리고 육체적으로 막 밀어. 자, 요런 걸 하는 사람들을 연구했대. 뭘 발견했냐면, 쌍콤마 또 나오지. 자, 이렇게 overtly, 명백하게 공격적인 행동에 참여할 때 중년의 선수들, 우리 이제 아빠 나이 정도 되는 사람들. 사실 얘들아, 중년의 남성들은 뭐에 관심 있을까? 이기고 지는 게 별로 관심 없고 이거에 훨씬 더 concerned, 관심이 있어. ing하고 ing 하는데 전치사 위대 목적어죠. 야, 우리 친목이지. 아유, 왜 김 부장 뭘 그렇게 공을 세게 차? 아이고, 내 얼굴에 왜 공을 날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관계를 서로 이제 뭐 이렇게 설립하고 유지하는 데 관심이 있지. 우리 아빠들은. 자, 바로 이런 사람들은 훨씬 더 유머를 많이 보여줘. 경기할 때. 아유, 살살 합시다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근데 누구랑 얘들아 비교하면? adolescent. 한창 혈기왕성한 청소년과 그리고 이제 청년이죠. 얘는 어때? 뭐에 관심이 있게? 둘 중에 골라봐. 그렇지, 은정이 가인이 잘했어. 얘네는 얘들아 경쟁에 관심 있지. 죽어라 하지. 너네 학교에서 축구하면 죽어라 하잖아 막. 축구공 하나 갖고 40명씩 뛰고 있잖아 막. 자,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 이 관찰자가 알아낸 건 뭐다? 중년의 남성이 청년들보다 훨씬 더 유머를 많이 사용하더라. 공격적인 상황에서. 자, 이거였어요. 오케이? 정리되죠? 자, 그 다음. 그뿐만이 아니야. 유머는 있잖아, 얘들아. 동반돼요. 유머는 뭐 할 때 훨씬 더 많이 동반되게? 공격적인 행동. 근데 선수들 간의 공격적인 행동에 동반된대. 이건 아까 앞에서 나왔던 얘기야. 근데 한 가지 더 조건이 있어. 완전 눈에 띄는 차이점이 존재할 때. 어떤 기술에 있어서. 우리 반에 축구 진짜 잘하는 애랑 축구를 되게 못하는 애가 둘이서 하고 있어. 그런 상황에서 유머가 더 많이 튀어나와. as compared to 어떤 경우와 비교해 봤을 때 those of, 이때 those는 뭐야? players. 이걸 나타내죠. 얘들아, 빠등빠등한 애들끼리 축구하고 하키할 때는 진짜 격렬하지. 유머가 뭐가 없어. 죽을 똥 살똥해. 근데 진짜 잘하는 애가 진짜 못하는 애랑 해. 그러면은 야, 네가 이번에 뭐 차라 이런 식으로 굴욕적이지만 공을 넘겨준다던가 이렇게 하잖아. 이해되지? 유머는 앞에서는 정리해보자. 나이 많은 아저씨들이 훨씬 더 나이 젊은 사람보다 많이 써요. 실력 차이가 월등한 그룹이 실력이 비슷한 그룹보다 유머를 많이 써요. 자, 두 가지 지금 관찰했어요. 근데 왜 그럴까? 왜 실력 차가 이렇게 막 뛰어나게 막 벌어질 때 유머를 쓸까? 이건 아마도 실력 차가 있는 개인들 간에, 근데 어떠한 개인들, 기술에 있어서의 어떤 실력의 차가 있는 개인들 간에 confrontations, 주어고요. 이렇게 동사가 되죠. 그들 간의 대립. 대립이 훨씬 더 뭐 할 가능성이 있다. 다음과 같은 potential, 가능성을 present, 보여주거든. 뭐 할 가능성. 이런 거 어법 문제 나올 수 있지롱. 전치사 다음이니까, 그렇죠.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구가 와야지. 어떻게 보면 전치사의 의미상의 목적어는 요 동명사가 되고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one person이야. 한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무한할
가능성이 더 높지, 얘들아. 아니, 빠등빠등한 애들끼리 축구할 때는 누가 못 넣고 잘해도 별로 안 쪽팔려. 근데 진짜 실력 좋은 애랑 실력 못한 애랑 뭔가 하고 있을 때는 실력 좋은 애가 진짜 죽자사자 하잖아, 얘들아. 그럼 되게 좀 재수없지. 못하는 애가 엄청 상처받아. 그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유머가 필요해. 그걸 완화시키려면. 그 말이야. 자, 따라서 유머의 사용. 어떠한 유머? 얘들아, 자, 좀 졸려도 눈을 크게 뜨고 여기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신이야. 그만큼 여기가 해석이 좀 어려웠어요. 자, 천천히 가보자. 지금은 괜찮죠? 지금은 소리 들리니? 오케이? 소리 안 들려? 웅거려? 다시 소리를 들리니? 작게 들려? 이번엔 어때? 좀 크게 들리니? 왜 그럴까? 소리가. 괜찮아? 할만해? 지금 간다. 자, 따라서 유머를 사용하는 거 얘들아. with. 어떤 경우에 유머를 사용하는 거게? what과 같은 경우에 유머를 사용하는 거야. 자, 그러면서 what절이 어디까지일까? what이 주어 역할을 하면서 뒤에 동사 구문 이어지고 있고요. 쭉쭉쭉쭉쭉쭉쭉 what would be interpreted 이렇게 가로 닫고 결국 이 문장 전체 주어는 use of humor 유머를 사용하는 것은 아마도 이렇게 이어지지. 자, 그럼 가보자. 유머를 사용하는 거야. 어떤 경우에? with 이하의 경우에.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즉 요걸 해석을 잘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의 뜻은 유머를 사용하지 않으면 유머를 만약에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 상황? 공격적이거나 모욕적인 행동으로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유머를 사용하는 것은 아마도 다음과 같은 방법이 된다 이 말이야. 자, 여기 이해되니 얘들아? 오케이. 유머를 안 쓰면은 그 상황이 되게 모욕적이고 공격적이고 치열해.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적절하게 유머를 써주는 거야. 아까처럼 중장년층 간의 어떤 뭐 그런 사이라던가 사이가 많이 벌어지는 그런 긴장감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에서 유머를 안 쓰면 좀 안 되잖아. 그 유머를 그렇게 써주는 것은 호 의미상의 주어가 투부정사할 수 있는 방법이다. 참가자들이 대절이하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래. 자, 유머를 씀으로써 어떤 걸 전달한다? 대절이하. 그의 행동은 예를 들어 태클 걸거나 이런 행동이겠지. 그 행동이 not to be taken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게 아니라는 걸 전달하는 요소야. 내가 누구를 심하게 태클 걸었어. 유머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지. 야, 심각한 거 아니거든. 그리고요. 이때 투부정사도 앞에 같이 걸리지. not to. 자, 뭐 하는 것이다? deprive는 결국 박탈하다, 빼앗아가다라는 거야. 그 행동은 있잖아. 그 행동은 was to 이렇게 연결되겠네. 그 행동은 뭐 하고자 하는 행동이다. 서로 각자에게서 of 이하를 빼앗아가는 행동이다. 가 아니라 deprive가 얘들아 오히려 어떻게 바뀌냐면 확신시켜주는 행동이야. 유머를 안 쓰면 안 되는 상황에서 유머를 탁탁 이렇게 맛깔나게 써주는 거는 reassure 확신시켜주는 행동이야. 서로서로 경기 중에 야 우리 관계는 좀 이렇게 우호적인 nature. 우리 관계 우호적인 거 맞지? 좋은 거 맞지? 요거를 확신시켜주고 convince 잘했어 현승이. convince도 돼요. 확신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 윤활유의 역할을 한다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공격적 행동할 때 사람들은 유머를 이용하더라. 왜? 감정 손상을 피하기 위해서. 자, 중년 남성과 청장년 기억나죠? 중년 남성이 훨씬 더 유머 많이 사용하고요. 왜? 관계를 중요시하거든. 기량이 비슷하거나 기량차가 큰 사람들 간에 유머를 많이 써. 왜? 공격적 행동에 기분이 상할 수가 있으니까. 중년 남성들이 사교성이 높다는 거죠. 관계를 중요시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요. 아까 했던 거 기억나? 왓절 이하가 명사절이니까 얘들아. 왓절은 명사절이니까.
with라는 전치사 뒤에 목적어처럼 왓절이 쓰여. 유머를 안 쓰면 공격적으로 해석될 상황에서 유머를 쓰는 건 하나의 돌파구 방법이 된다. 자, 어디 부분 해석 다시 해줄까? 여기 구문 부분. 유머를 사용하는 거죠. 어떠한 경우에 쓰는 거야? 왓절 이하의 경우에. 왓절 이하라고 하는 것은 명사절이야. 왓절은 명사절이야. 절이 명사처럼 쓰여. 그러니까 전치사 뒤에 명사처럼 딱 절이 갖다 붙을 수가 있지. otherwise는 아까 뭐라 했지? 그렇지 않으면, 즉 유머를 만약에 쓰지 않으면 아마도 다음과 같이 공격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유머를 사용하는 것은 the use가 주어지 유머를 사용하는 건 아마도 방법이 됩니다. 즉 참가자들이 대절 이하를 전달하는 방법이다. for 명사, to 부정사, 의미상의 주어. 요거 다시 한번 꼭 복습해봐. 중요한 구문이야. 되게 복잡하지? 왓절이 중간에 껴있어서 그래. 자, 연결어 문제 나올 수가 있죠. 그에 더해서 예시의 추가였지, 그지? 따라서라는 결론의 연결어도 있었으니까 체크하고요. 그래, 제목 문제 나올 수 있겠다. 긴장감을 완화하는 수단으로서의 유머. 요렇게 딱 정리해놔. 긴장감을 완화하는 수단으로서의 유머. 무관한 문장 나올 수 있지. 유머라는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완전 다른 방향으로. 이 글에서의 유머의 기능은 딱 하나야. 긴장감 완화야. 근데 유머의 다른 목적. 예를 들어 학습을 촉진하는 유머. 이런 문장 들어가 있으면 너네 골라낼 수 있어야 되겠죠. 됐니? 너네를 믿어. 마지막 한 문제 할 수 있다는 거. 오케이? 자, 이 글에서는 햄버거가 나와. 배고프지? 아우, 맥 딜리버리 시켜 먹고 싶네. 자, 마지막이야. 남아있는 119명. 수능 만점 나오리. 너네 진짜 의리 있다. 야, 벌써 세 번째 시간인데. 첫 시간에 300명 넘게 오더니. 맞아. 야, 진짜 6주까지 100명 안 나올 것 같아. 한 50명에서 수업하면 좋겠다. 쌤은 그게 더 좋아. 자, 가보자. 경제 이론의 목표는 얘들아 뭐게 예측하는 거야. impact of A on B 요 구조지. A가 B에 미치는 영향. 보통 어떤 경제적인 사건이 어디에 미치는 영향. 사건이 있으면 얘들아 경제적으로 사람들이 뭔가 선택이 달라지겠지. 자, 보통 우리는 경제 이론이 어떤 경제적인 뭔가 사건, 예를 들어 막 물가가 오른다던가 대공황 사태가 일어난다던가 그런 어떤 경제적 사건이 경제적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걸 예측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In turn, 그 결과.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선택이 다시 한번 effect of A on B 구문이 나오면서 이런 선택이 특정한 시장이라던가 특정한 어떤 전체로서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거를 좀 예측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첫 번째 네 줄 요약해보면 결국 뭐다? 사람들이 경제 이론을 만든 이유는 예측하는 거구나.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그로 인해 경제가 어떻게 변하겠구나 라고 예측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요. 앞부분에 잘 안 들렸니 얘들아? 또 웅웅거렸어? 지금은 괜찮아. 경제 이론의 목표. 다시 한번 할게. 경제 이론의 목표는 예측하는 것이래요. 근데 어떤 걸 예측해? 어떤 경제적인 사건이 빵 하고 터지면 그로 인해서 사람들의 선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요걸 이제 이론적으로 예측을 막 해요. 그 결과 사람들의 그렇게 변화된 어떤 선택이 어떤 시장 전반적으로 아니면 경제 전반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요거를 이제 예측할 수가 있는 게 경제 이론이래요. 이건 이해되죠? 예를 들어 대공황이 터지면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고 어떻게 하더라. 요걸 이제 예측하는 용도로 사실은 뭐 경제 이론이 많이 쓰여. 근데 의문이 제시되고 있다는 거는 반전의 어떤 효과를 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뭘 의미할까? 경제학자들이 예측하고자 되게 노력한다는 걸 의미할까? 뭐를? 특정한 소비자나 특정한, 여기서 중요한 거 particular라는 단어야. 특정한 소비자나 특정한 생산자의 행동을 예측하고자 하는 걸 의미할까?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한 명의 소비자가 이렇게 행동하겠네요. 요걸 의미할까? 아니라는 거야. 그 말인즉슨 얘들아 경제 이론은 단 한 명의 개인, 단 한 명의 소수자를 위해서 뭔가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기능은 아니라는 거야. 왜냐하면 specific, 특정한 개인은 어휘 문제 나올 수 있다. 예측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거든. 그러니까 한 사람의 행동을 예측 못해. 뭐는? 경제 이론은. 이해돼요? 문장 삽입 나올 수 있어. 하지만 앞에 있는 단어 그대로 받고 있지. unpredictable. 수많은 개인들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얘들아 생각해봐. 한 명이 예측 불가능한 행동하겠죠. 근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또 그에 해당되는 예측 불가능한 행동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cancel, 상쇄시켜. 서로 상쇄시켜. 예를 들어 대공황일 때 돈을 엄청나게 오히려 쓰는 사람도 있지만 엄청나게 안 쓰는 사람도 있겠지. 개개인의 행동이 서로 다르니까 상쇄시켜. 그러다 보면 평균 행동은 어떻게 될까요? 빈칸 추론 나올 수 있어. 빈칸 어떻게 예측 가능할 수 있지? 오히려 이렇게. 한 명 한 명의 그러한 행동은 완전 들쑥날쑥 있지만 이 한 명 한 명의 행동을 얘들아 다 합쳐서 평균을 딱 이렇게 나눗셈으로 나눠보면 그렇지. 완전히 어떻게 평균적인 행동은 그나마 정확하게 나래야. 기억해. 정확하게 예측이 돼요. 자, 정리해보자. 경제 이론은 뭔가 예측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건 맞아. 하지만 이게 특정한 한 명의 행동을 예측하기 위한 건 아니고요. 왜? 너무나 unpredictable 하거든. 개인의 행동은. 따라서 전체적으로 평균을 냈을 때는 개인의 행동이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가 되니까 평균적으로는 그나마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어. 자, 마지막 문제 가보자. 예를 들어보자. 햄버거 나왔다. 와, 햄버거 가게가 가격을 낮춰요. 예를 들어 롯데리아 치즈버거 이번 주에 1,000원 뭐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러면 그 롯데리아 가게 매니저는 예측할 수 있어 얘들아. 어떤 걸 예측하게? 얼마나 판매액이 늘까? 이번 주에 우리가 2,000원을 1,000원짜리 팔면 얼마나 판매 액수가 늘까? 얘들아 판매 액수는 뭐야? average 한 거지. 평균적인 거야. 사람들이 사 먹은 걸 나중에 총량을 다 평균 낼 거 아니야. 이걸 예측하는 게 훨씬 더 쉬워. 그걸 잘해. 뭐보다? 어떻게? 특정이란 단어 또 나오지. 특정 소비자. 즉 문을 열고 들어오는 특정 소비자가 바로 그러한 할인 행사에 어떻게 반응할지 이거는 매니저도 몰라. 싫어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어. 왜? 아, 내가 어제까지 비싸게 사 먹었는데 오늘 싸네? 아예 안 사 먹어.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도 있지. 반면에 5개 집에 사가야지. 완전 행동이 다 달라. 그러니까 개개인의 행동보다는 전체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결국 총 판매량이 어느 정도 증가했는가. 평균 행동을 예측하기 쉽다는 거야. 앞에 거를 보여준 예시지. 자, 결국 개개인의 이러한 랜덤한 행동은 있잖아. 뭐 하는 경향이 있다? 빈칸 혹은 어휘 나올 수 있어. offset. 상쇄할 수 있는 거야. 요거 앞에서 어떤 단어로 나왔게? 요거 앞에서 어떤 단어로 나왔게? cancel. 범수 잘했어. 굿 잘했어. 은정이도. 서로 상쇄시켜요. 얘들아 그럼 생각해봐. 에이 기분 나빠. 어제 3,000원을 먹었는데 오늘 1,000원이네. 안 사. 라는 사람도 있지만 1,000원 할 때 우리 가족 다 먹게 5개 사가야지. 서로 상쇄되지.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인 행동이야. 큰 그룹, 예를 들면 고객들, 롯데리아에 사 먹으러 온 고객들의 평균 행동은 어떻게? 다시 한번 흐름상 어휘 나올 수 있지? 평균 행동은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있어. 상쇄되거든. 어느 정도 평균점 맞춰지거든. 뭐보다? 특정 개인 행동보다. 자, 여기까지 읽으니까 이제 완전 이해되죠? 경제 이론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상황에서건 어떤 경제적인 사건은 그 사람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정 개인보다는 전체 평균을 우리가 예측하기 쉽다. 자, 그 결과 경제학자들은요. 당연히 어디에 초점 맞춰야 되니? 경제학자. 너네가 경제학자라면 개개인의 행동에 영향 받으면 안 되죠. 평균적인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서 평균적인 치즈버거를 소비하는 소비자. 이 사람들한테 이제 초점을 맞추면서 계산을 해야 되겠죠. 뭐보다는 특정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뭔가 받기보다는 그 사람들한테 초점 맞추기보다는 너네가 경제학자라면 전반적인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거죠. 오케이. 됐니? 드디어 마지막이구나. 개별 소비자 행동보다는 큰 집단의 평균 행동에 집중한다. 또 옆에서 또 코고네요. 아이고. 자, 깨워야지. 괴롭혀야지. 경제 이론의 목표는 뭐다? 뭘 예측하는 거래. 근데 개개인의 행동 예측하는 것도 되나? 안 된다는 거죠. 예측 불가능한 개개인의 행동은 다만 상쇄돼. 그러니까 집단의 전체 평균 행동은 오히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고요. 경제학자도 이에 주목해야 된다. 자, 비슷한 수거가 계속 나왔어. Effect of A on B. A가 B에 미치는 영향. On B or on B. 이렇게 다시 한번 병렬 구조가 이어지고 있죠. 자, predict how much sales 이하의 how, 얼마나 많은 판매량, 의문사절, 즉 명사절이 predict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죠. 자, then 이하의 병렬 구조 나오면서 how 의문사절이 똑같이 연결되는 이런 병렬 구조가 이 문장에서 많이 나왔고요. 연결된다면 어휘 문제, 예측 불가능하다. 뭐가? 어떤 행동? 개인, 집단. 뭐요? 개인. offset, 상쇄된다. 뭐가? 개인, 집단. 어떤 행동이 상쇄되지? 대답해 보쇼. 햄버거? 아유, 햄버거가 상쇄되면 어떡하니? 햄버거 상쇄되면 개인 행동 상쇄되지? 그러니까 개인과 집단 행동 중에 뭐가 정확하게 예측된다? 뭐가 정확해? 집단이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죠. 자, 문장 삽입. 하지만 예측 불가능한. 자, 이 문장 어디 있었는지 잠깐만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자. 여기 있었죠? 그죠? 개개인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그러나 이런 예측 가능하지 못한 행동들은 상쇄됩니다. 라는 식으로. 바로 앞에 이 단어를 그대로 받았죠. 그러니까 문장 삽입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빈칸 문제. 훨씬 더 정확하게 예측된다. 이 글의 핵심 포인트는 뭐다? 집단을 주목하라는 거야. 개인이 아니라 집단. 왜?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으니까. 이 내용이지요. 우리 서로에게 박수. 짝짝짝짝. 자, 마무리만 하면 돼. 맞춰보자. 자, 이타적인 행동을 함에 있어서 어떤 요인의 중요성이 이게 유전적. 이해관계가 첨예할 때, 중요한 일을 할 때 우리는 오히려 어떤 거에 의존하더라? 수환이 잘했어. 부수적인 거. 오케이, 굿. 우정이도 잘했고. 모 내에서의 물질의 순환은 아주 활발해. 생태계 내에서의 물질의 순환 활발하고요. 어떻게 순환되더라? 나래, 안정적으로. 효율적으로. 그죠? 잘했어요. 안정적으로, 효율적으로 순환된다. 전통적인 이거 기반 사회가 오히려 이거 하더라. 의리 기반 사회? 전통적인 자연 기반 사회가 환경적으로 더 지속 가능. 그렇죠. 지속 가능, sustainable. 그 단어 기억하고요. 뭘 할 때 사람들이 뭘 이용하더라? 중년 아저씨들. 그렇지, 주은이가 정확하게 맞췄네. 공격적인 행동을 할 때 사람들은 유머를 사용해요. 유머. 경제학자들은 어떤 소비자 행동보다 그렇지, 개인, 개별 소비자 행동보다 큰 집단의 어떤 행동? 그렇지, 보편적, 평균적인 행동에 집중하더라. 다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관계대명사는요, 주로 이 두 가지 키워드야. 선행사의 유무와 뒷문장의 완전 불완전 여부를 파악한다. 라는 거. 야, 오늘은 진짜 좀 길었다. 너네 선생님이 이게 오늘 좀 프로그램이 자꾸 꼬였나? 아무튼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지체됐는데 그래도 열심히 들어줘서 다 너네 머릿속에 남을 것이야. 나 오히려 아까보다는 더 괜찮아. 귀엽지 않니? 또 보고 싶어. 다음 주엔 과연 몇 명이 올지. 야, 너네 다 수고했어.